네, 이번 시간에는 로스트의 런치, 그리고 로스트 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런치 파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초기 가제보 강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킬 때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해줬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위치로 가서 로스 폭시를 해줬고 로스트 런치 주캠프 가제부 주캠프 월드다 런치다 파일을 입력해줬죠. 그랬더니 RBG가 나왔고 가지보 시뮬레이션이 나왔고 로봇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스트 런치를 통해서 이 로스트 런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볼 것인데요. 이 런치 명령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로스트 런치 패키지 이름, 런치 파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배웠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gcamp 로스트 베이직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패키지인데 이 중에서 gcamp 가제보 패키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런치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 gcamp 가제보 안에 런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것들이 다 런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GitHub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직접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 안에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런치 파일인데요. 잘 보시면 뭐뭐.lunch.py, 뭐뭐.lunch.py 라는 형태를 다 갖고 있고 결국은 파이썬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gcamp world.lunch.py를 보면 이렇게 거대한 뭔가 소스 코드 덩어리가 나오는데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nch.py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런치 파일은 기본적으로 뭐뭐.launch.py의 구조를 갖고 있는 파이썬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로스1에서는 XML이라는 문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에 비해서 보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XML 사용하기 위해서는 XML 문법도 또 알아야 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웬만해서는 로스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파이썬 문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런치 파일을 작성할 때도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기능의 접근에 용이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제일 하단 Return Launch Description 부분을 볼까요? 이 안을 보면 지금 이 아래 세 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Execute Process, Execute Process, Execute Process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 가지보와 RBG와 로봇을 등장시켰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제보를 실행시키고 로봇을 등장시키고 RBG를 실행시키고, 근데 여기 위에서 보면 execute 프로세스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지막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요? 마지막을 보면 cmd 부분을 보면 lost, run, rbg2, rbg2, -d, rbg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유심히 보시고 다음 커맨드 라인을 한번 동작시켜 보세요. 자, 이걸 하실 때는 기존에 켜놨던 것은 꺼주십니다. 근데 이 가지보가 바로 꺼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가지보 클라이언트가 잘 안 꺼지는데 이때는 킬 G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워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oss to run rbg2, rbg2를 동작시키면, 스펠링을 잘못 쳤네요. rbg를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고 이제 이것을 한번 로스트 런 rbg2 rbg2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들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execute 프로세스는
터미널에서 직접 하나하나 실행시켜줘야 되는, 여기서 RBG 실행시키고 여기서 가제보 실행시키고 여기서 로봇을 등장시키고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한 번의 커맨드 라인으로도 세 개의 실행 노드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세 개의 노드를 동시에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서 그러면 로스트, 런, RBG2, RBG2 이렇게 실행시켰던 것처럼 이 로스트 서비스 콜 이것도 그대로 이 터미널에서 실행시키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상 yes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로스트 서비스 콜 스폰 엔티티에는 마지막 스폰 얼기스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짚어가면 스폰 얼기스를 보시면 결국 이렇게 이어지고 이 XML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XML을 올라가 보면 로봇 DSC가 있고 여기는 결국 뭔가를 오픈하는데 이 URDF 파일이라는 것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skidbot.urdf를 전달해 주는데 문제는 이 skidbot.urdf를 살펴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긴 어떤 파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로스트 서비스 콜 스폰 엔티티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수는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모델링 파일들을 다 손으로 직접 적어줘야지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런치 파일을 사용하면 여기에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런치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뭐 새로운 로봇을 등장시키고 새로운 월드를 사용하고 할 때 이 파일 폴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나 파일 최종 뭐 절대 위치만 바꿔주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런치 파일이 저는 몹시 마음에 들고 웬만하면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런치 파일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아까 살펴봤던 execute process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ecute process 방식을 직접 한번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까 실행시켰던 이 roast run rbg2 rbg2를 런치 파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의 노드만 실행시키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작업을 원하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touch라는 명령어를 쓰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touch first launch.py를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것을 실행시켰으므로 test.launch.p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gedit을 통해서 이 파일을 열고 수정 혹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dit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도 꼭 해주세요. 저장. 그런 다음에 이걸 닫고 이제 빌드를 해줘야죠. 다시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cbp를 통해서 gcamp 가제보만을 빌드를 시킵니다. 이렇게 석세스 초록불이 들어왔다면 성공적으로 된 것이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만든 런치 파일을 실행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만든 런치 파일 이름이 first launch.py 이므로 로스트, 런치, 이 런치 파일이 속한 패키지인 gcamp 가제보 다음 런치 파일의 이름인 first launch.py를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아까 로스트, 런, rbg2, rbg2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죠. 사실 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데 이 실행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터미널에서 직접 하나를 실행시킨 게 아니라 런치 파일을 만들고 그 런치 파일을 통해서 실행시키겠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execute process 방식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ecute process 안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이 런치 파일을 보기 전에 여기에 하나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generate launch description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generate launch description은 모든 런치 파일, 그 어떠한 것이든 launch.py, launch 뭐뭐.launch.py 파일이면 반드시 이 generate launch description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트 런치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실행시켰을 때 이 런치 파일을 실행시키는 진입점이 되는 그런 함수거든요.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리턴 타입인 런치 디스크리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노드들을 실행시킬 건지 A 노드, B 노드, C 노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라고 주르륵 적어 넣어주는 그런 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 자료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첫 번째 execute process를 실행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실행시키고 싶다면 밑에 이제 execute process를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추가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양상을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gimp world.launch.py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ecute process 하나, 둘, 셋, 세 개를 실행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내부를 좀 더 살펴보면 cmd라는 매개 변수에 넣어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실행시켰던 roast 띄고 run 띄고 rbg2 띄고 rbg2 였던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cmd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대로 커맨드 라인에 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나오는 output unscrip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노드를 실행시켰을 때 우리 이렇게 터미널에 여러가지 콘솔 로고가 찍혔잖아요. 이 로고를 이 런치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는 어디로 아웃풋으로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저는 스크린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execute 프로세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런치 방식인 노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노드 방식을 사용해서 런치 파일로 만들 것인지 먼저 예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커맨드 라인들을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터뜨신 노드를 킵니다. 두 번째, square draw라는 새로운 노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거북이가 자동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어디 포인트에서 돌았다 뭐 이러한 피드백을 주고 있죠. 가만히 냅두면 계속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터틀십 노드를 실행시켰고 두 번째 스퀘어 드로우 노드를 실행시켰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를 실행시켰던 걸 커맨드 창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런치 파일로 만들어서 커맨드 창 하나로 이제 실행시키는 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제가 여기 뭔가 실수가 있는데 네 아까와 같이 이 런치 파일이 위치한 폴더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 다음 터치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런치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런치.py 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앞선 노드 과정과 비슷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고 빌드를 해주죠. 그 다음 실행을 시키는 것은 로스트 런치 똑같이 같은 패키지인 gcamp 가제보 대신에 이번에 실행시킬 런치 파일 이름은 second launch.py를 실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토트심이 등장하고 사각형을 그리는 게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런치 파일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죠. 두 가지를 하는 런치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바퀴 돌고 꺼보죠. 네.
이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시작됐다면 성공하신 거고요. 혹시나 문제 생겼다면 이제 구글링 먼저 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노드 방식에 대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컨드 런치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런치 디스크리션 당연히 있어야 되죠. 런치 디스크리션 안에 리스트로서 실행시킬 노드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거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대신에 이 안에 터틀심 노드, 터틀심 텔레움 노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터틀심 노드를 올라가 보니 노드라는 뭔가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 객체 같은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아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했던 거 살펴볼까요? 로스트 런 터틀심 노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패키지 터틀심 executable 터틀심 노드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밑에도 터틀심 패키지 draw square가 executable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노드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패키지에는 실행시킬 패키지를 적어주고 executable에는 실제 실행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엔트리 포인트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빌드해서 나온 실행 파일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웃풋은 스크린으로 둘 다 되어 있네요. 이것은 로그를 보고 싶을 때 스크린으로 보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방식의 좋은 점은 이 런치 디스크리션 안이 깔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셔도 이 런치 디스크리션 안에 이것저것 내용이 많아지고 Gcamp 월드도 런치 디스크리션 안에 이것저것 내용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 노드 방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토토심 노드와 토토심 텔레옵 노드 두 개가 실행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규먼트와 파라미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전부 다 영상을 찍은 이후에 한번 검토를 받고 제가 추가될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규먼트와 파라미터를 우리는 지금 빈칸으로 놔뒀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비어져 있다는 것으로 봐서 어떤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와 어규먼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매개 변수,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사용 디바이스 포트 이름 혹은 로봇의 바퀴 사이의 거리, 제어를 할 때 여러 매개 변수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죠.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입력하시면 노드를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을 때 로스 아웃과 파라미터 이벤트라는 두 개의 토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어규먼트는 여기는 로스트 공식 문서에도 따로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어떤 잘 정리될 어떤 배포를 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에서 혹은 나중에 이 모듈화를 해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작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Gcamp 영상에서는 분량 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노션으로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읽으시면서 이런 파라미터가 나왔다 라고 하실 때 이거 강의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헤매지 않도록 제가 최소한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노스월 로봇과 레이스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켜놨는데요. 여기 있는 파일과 여기 있는 레이스카의 YAML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공통적으로 YAML 혹은 YML이라는 형식의 파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YAML 파일이라고 해서 파라미터 값을 적어 놓은 파일인데요. 웹개발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콜론을 통해서 어떠한 변수 이름과 그것의 값을 매칭해주는 이러한 설정들을 잔뜩 담아 놓은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사용하는 디바이스 포트 이름, 그리고 여러가지 제어 변수들,
바퀴 사이의 거리가 뭐 몇 미터인지 이런 변수들을 잔뜩 적어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ID, 뭐 카메라 디바이스 넘버,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니까 FPS 값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카메라의 가로 세로 그 화면 픽셀 크기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 혹은 매개 변수들을 하나의 파일로서 정리해 둔 것이 바로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은 .yaml, 야멜 파일로서 정리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멜 파일이 있다고 해서 끝인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들어가셨을 때 야멜 파일은 주로 파람 혹은 config라는 이름의 파일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럼 파람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계속 보고 있듯이 런치 파일을 살펴보면 런치 파일 안에 파라미터스 안에 방금 그 파라미터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메라 dir을 추적해 보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폴더 안에 있는 카메라.yaml 방금 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단에서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 publisher.cpp 파일 여기 있는 이 파일이에요. 사실 이것과 방금 전에 그 파라미터 yaml 파일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frame id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frame id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get 파라미터로서 뭔가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이 yaml 파일을 런치 파일이 이제 임포트하고 런치 파일이 여기 있는 소스 코드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서 소스 코드로 이 값을 전달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frame id라는 변수로서 할당을 받는데 이 frame id라는 변수 안에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 옵티컬 프레임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두면 나중에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직접 소스 코드 안으로 들어와서 하드 코딩을 바꾸지 않고 여기에 있는 설정 파일 YAML 혹은 YML 파일을 고침으로써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듈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 파라미터와 어규먼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앞으로 오픈소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파람이라거나 YAML이라는 파일 폴더가 있으면 파라미터로서 정리를 잘 해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 이제 이유에서도 이 노드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 내부로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이 노드 방식이 좀 더 런치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뭔가 노드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거를 뭐 빌드하고 뭐 계속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고 해서 토픽 노드, 뭐 서비스 노드, 액션 노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것인데 그 노드들에 대해서는 런치 파일을 작성할 때 저는 이 노드 방식을 추천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삭제 꼬였네요. 그래서 저는 노드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노드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이제 얘기를 할 수는 당장 이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노드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노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없네. 이때는 뭐 구글링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뭐 가장 빠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 이 오픈 소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 이 노드로 작성해서 하는 거는 타이핑 양이 좀 많죠. 보기는 쉽지만. 그래서 오픈 소스 개발자분들께서 그냥 익스큐트 프로세스로 바로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때 누군가 익스큐트 프로세스로 적어 놓았다면 이거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gcamp world.launch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익스큐트 프로세스 방식하고 노드 방식이 이거 하나만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로버스테이트 퍼블리셔 노드는 노드 방식으로 제가 해놨고 가제보 실행이랑 로봇 등장시키는 거랑
RBG 켜는 것은 execute 프로세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 윗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RBG 파일이나 URDF 파일이나 월드 파일 같은 것을 불러오아서 이 실제 실행시켜 줄 때 맥의 변수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런치 파일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파이썬 기능을 사용해서 런치 파일 안에도 또 로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execute 프로세스랑 노드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가져오는 그 부분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노드는 런치 로스의 액션스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execute 프로세스는 launch.actions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런치에서 가져오느냐, 런치 로스에서 가져오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런치를 쓰는 것이 맞냐, 런치 로스를 쓰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얘기로 더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 로스 앤서에 있는 공신력 있는 로스 코어 개발자분께서 대답하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제가 레퍼런스로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패키지를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접하면 우선 실행시키고 봐야 되잖아요. 실행시키는 것이 곧 런치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픈소스 패키지를 주고 이걸 분석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런치부터 분석하실 겁니다. 직접 실행해보고 이 안에 이제 터틀십 노드라는 것이 실행됐네, 그럼 터틀십 노드를 좀 더 봐야지 하면서 이 노드 내부의 프로그래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배포할 패키지를 만들 때도 이 런치 파일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놔야지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로스트의 런치 파일을 작성하고 어떻게 실행시키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